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핫이슈 김선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어제 동준님께서 제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동준님께서는 저의 컨디션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월요일에 위내시경을 받고 조금 목이 아팠었거든요.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다시 힘차게 11월 18일 데일리 핫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넷마블의 세븐나이츠2 출시입니다. 오늘은 넷마블 세븐나이츠의 공식 후속작인 세븐나이츠2가 출시되는 가운데 단기간 흥행에 성공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븐나이츠2가 수년째 구글 매출 1, 2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바일 리니지 형제의 인기를 뛰어넘을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출시 하루 전날 진행한 사전 다운로드만 애플마켓 인기 1위를 기록한 만큼 전문가들은 대체로 흥행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고바이오랩의 신규 상장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인 고바이오랩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는데요. 최근 신규 상장했던 교촌 F&B나 어제 상장했던 네페스아크 모두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고바이오랩도 오늘 비슷한 흐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특징주 편에서 다뤄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대창단조의 거래 정지입니다. 대창단조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으로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니까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함께 참고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장중에 2,550선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사모아 페인트입니다. 사모아 페인트에서 항바이러스 페인트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모아 페인트에서는 국내 최초로 항바이러스 페인트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통해 3월 효과와 시험과 검증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사모아 페인트는 항바이러스 도료에 이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는 다공성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가 페인트에 붙으면 30분가량 지난 뒤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4시간 내로 99.9%가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환경청 백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이 페인트는 오염에 강하고 세척이 간편해서 공항이나 역사 등 공공장소를 비롯해서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위생과 보건 요소가 특별히 요구되는 환경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에도 일라이 릴리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수탁 생산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초도 물량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탁 생산을 맡은 일라이 릴리의 약은 지난 9일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에 이은 두 번째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에 81만 원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조비입니다. 전 세계 곡물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의 급격한 변화에 농산물이 타격을 받은 데다가 코로나19 여파로 공급 차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UN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세계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기아 팬데믹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콩이나 밀, 옥수수는 지난 6개월 동안 가격 상승폭이 38.5%와 31%, 20%에 달했고요. UN 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하는 UN 곡물 가격 지수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 기후변화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먼저 세계 식량 수입과 수출 1위인 미국에서는 지난 9월 전국의 약 43%가 가뭄을 겪었고요. 해안 지역에서는 미국 본토 상륙 기준으로 100여년 만에 가장 많은 열대 폭풍이 발생해서 커다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서부와 북부 평원 일대에는 평년보다 약 한 달 이른 서리가 내렸습니다. 식량 수입 2위국이자 쌀 생산량의 70%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양쯔강 유역에 약 2달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져서 일대 농경지가 초토화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여름 정말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오기도 했었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와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물류나 공급 문제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곡류값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인데요. 국내에서는 곡물 가격의 급등에 따른 수혜주 찾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비는 장중에 7% 넘게 상승했고요. 아시아 종목은 14%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 테마주들 대부분 빨간불을 켰는데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수혜주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줄이기, 분리수거 잘하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언제나 감사함을 갖기,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기아 팬데믹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고바이오랩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 고바이오랩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몸 안에 사는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는 부작용이 적고 병용 항암제로서의 기존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치료법이 없던 질병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신약입니다. 고바이오랩에서는 면역질환과 대사질환, 뇌질환 등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만 10개인데요. 그중에 피부질환 치료 신약은 지난 8월에 아시아 마이크로바이오 기업 최초로 미국 임상 2상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고바이오랩은 수요 예측 당시에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는 64.33대 1,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은 547대 1에 그쳤습니다. 이에 공모가도 하단에 못 미친 15,0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최근 부진한 바이오 기업의 기업 공개 시장 분위기와 고바이오랩의 향후 매출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수요 예측에서 발목을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진했던 수요 예측과는 다르게 오늘 시가는 공모가의 2배인 3만 원에 형성이 됐고요. 장중에 24% 넘게 상승하면서 37,0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149% 급등한 건데요. 최근 신규 상장 기업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규 상장 예정인 기업들 미리 체크해 보시고요. 경쟁률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아마존 한국 진출에 이어서 온라인 약국 사업까지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11번가를 운영하는 SK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도전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분 참여 약정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아마존은 11번가의 기업 공개 등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성과에 따라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주 인수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번 협력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11번가에서 아마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가는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온라인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던 쿠팡과 네이버는 아마존과의 경쟁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추가 성장 동력이 부족하던 11번가는 아마존과 손을 잡으면서 쿠팡과 네이버에 맞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소식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일까요? 먼저 택배 관련주입니다. 아마존이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 택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포장용기와 택배 상자 등을 생산하는 골판지 업체 테린 포장은 장중에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포장용기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패키지는 장중에 22% 넘게 상승했고요. 영풍재지와 대형 포장 등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택배를 보관할 수 있는 물류센터 관련주도 주목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일각에서는 아마존이 코리아 센터의 미국 내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11번가가 국내 별도 물류센터를 건립하면 기업 간 거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의 10% 이상이 관부가세로 반영이 되는데요. 반면에 코리아 센터는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 독일과 스페인 등 5개국 7개 도시의 직영 직구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간 직구로 분류가 돼서 $200 이하까지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코리아 센터는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과 11번가 이슈 말고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마존이 500조 규모의 온라인 약국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처방약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약국 사업은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처방약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처방약 구매를 다른 물건 사듯이 간단하게 만드는 게 아마존의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 처방의약품 시장 규모는 5천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약을 받으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아마존이 정말 딱 맞는 시기에 온라인 의약품 서비스를 내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온라인 의약품 유통회사 필팩을 인수했는데요. 필팩은 환자에게 정확한 양의 의약품을 1회분씩 개별 포장해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시장도 점차 약포지 형태 의약품 포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의 움직임을 보인 종목은 바로 JVEM인데요. JVEM은 자동 약 포장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약 포장기 점유율은 80%를 웃돌고 있지만 북미는 자동 약 포장기의 보급률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런 행보에 역시나 국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유통시장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버튼은 이 아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